이 새해에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새해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연금, 금융, 또 세제 혜택 사항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박효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연금 제도부터 살펴볼까요? 이 주택연금,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건데 제도에 변화가 있다고요? 네, 내년부터 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집니다. 지금은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55살,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네. 가입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55살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더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찍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제도가 또 개선됩니다. 지금은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와 총 납입 한도가 각각 400만 원과 연간 1,800만 원인데요. 네. 새해부터는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도 달라집니다. 예. 기존에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분된 등급제였는데 앞으로는 1점에서 1000점까지 점수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등급에서 점수제로 바뀌게 되면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좋아지는 점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등급대에 따라 이런 문턱 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등급에 따른 그렇습니다. 문턱 효과가 낮아져서 등급 사이에 있으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7등급 상, 6등급 하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예. 경우는 신용 점수로 하면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은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해외까지 아우르는 자유금융거래제도 이런 게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부터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이렇게 5개 국가가 그 펀드 교차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펀드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팔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거를? 이런 네. 패스포트 협약에 따라서 정한 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른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새해부터는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 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드 포인트를 지정해놓은 하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요. 이것을 네.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오픈뱅킹 시스템처럼 신용카드에서도 뭔가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대상별로 이 대출 비율의 변화가 있다던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한테는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이죠. 네.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 시 모두 100%가 적용됐지만 네. 앞으로는 가계대출에는 115%,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100%, 그리고 법인 대출에는 85%로 이렇게 누가 제일 가중치가 좋아지는 부여됩니다. 건가요? 바로 법인입니다. 아, 법인이 제일 좋아지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가계대출은 실제 이제 대출 금액보다 15%를 더 잡히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법인 대출은 실제 대출보다 15% 낮게 잡히는 겁니다. 100% 대출을 받아도 85%만 대출받은 걸로 기업은 잡히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대출받을 때 유리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은행에서도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올해에도 저희가 여러 번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 체납하시는 분들을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네, 이런 악성 체납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건데요. 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관세를 포함해 2억 원 이상의 구체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이런 해당됩니다. 분들이 좀 악성 체납자분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제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한 건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국제 체납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또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제조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에 제공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서비스업까지 확대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여기에서는 이제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저런 도소매 업종, 또
변호사, 의사 같은 고소득, 고자산 업종, 그리고 소비 사행성 업종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요거 빼고 대부분의 제조업 서비스업은 이 새 감면 대상 업종이 새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더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자, 이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원래 1년 반 동안 개별 소비세 5%에서 3.5%로 내려줬었는데 그게 올해 말로 끝나잖아요. 새 자동차 사시는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은 이번에 끝나지만 대신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휘발유, 경유, LPG 이런 연료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다음에 신차를 교체할 때에는 개별 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훨씬 많이 더 내려주네요. 70%나. 오래된 차인 경우에. 네, 인하됩니다. 다만 환경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에는 이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도 있죠? 네, 전기차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48.1% 늘어난 8,001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8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차를 사라. 이런 정부의 동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효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